자, 오늘은 선분의 내분점과 예분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쪽을 펴보시죠. 자, 먼저 개념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볼까요? 여기가 이제 태양의 그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그 다음에 세레스, 목성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거리가 이제 나와 있죠.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것이죠. 또 O에서 R까지의 거리는 5.2라는 겁니다. 자, PQ 대 QR이 1대2다. 자, 그럼 비례식을 세워서 우리가 A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PQ는요, 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이 결과가 되고, 그죠? QR은 5.2에서 A를 빼야 됩니다. 그죠? 5.2에서 A를 뺀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좌표의 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은 과정이 생략됐죠. 자, 여기가 A-1.5, 여기가 5.2-A. 이게 1대2다. 자, 그러면 내항끼리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이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먼저 곱하면요, 5.2-A가 되고요. 이거는 2 곱하기 이거죠. 2A-3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8.2는 뭐가 됩니까? 3A가 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2죠.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좀 계산이 번거롭긴 합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2로 나누면은 5분의 41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계산하면 15분의 41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15분의 40일이다. 이겁니다. 좀 계산의 결과가 깔끔하지 않지만, 네,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분점, 외분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요 Q라는 점이 이 P와 R을 내분하는, 안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B 값이 주어져 있지, 1대2로. 네.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의 좌표가 분명한데 요 안에 나누는 요 좌표를 알고자 할 때,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누는 요 좌표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성질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와 B의 좌표를 할 때 P의 좌표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정보는 M 대 N으로 나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결론은 뭐예요? 비례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x1이고요. 좌표가 A의 좌표가, B의 좌표가 x2입니다. 그리고 이제 x는 요 두 좌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성립하겠죠. 그 아까 개념일기에서 했던 방법대로요. AP 대 PB가 M 대 N이다. 비례식을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자, A와 P 사이 거리는 X에서 X1을 빼야 되겠죠. P와 B 사이 거리는 X2에서 X1을 빼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M 대 N의 비율로 P가 나누기 때문에 비례식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요거 곱한 것이 이거 곱한 거다. 이걸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정확히.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mx2 마이너스 mx,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nx 마이너스 nx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얘는 이쪽으로 이항시킨다고 보세요. 그럼 mx2 플러스 nx1이 되고요. 얘를 이항시켜서 x로 묶어주면, 그렇죠, 가로하고 m 더하기 n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요걸로 나누니까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x1, 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는 정확하게 좌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뭐 좌표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이 공식만 외워서 좌표를 구할 수는 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은 x1이 x2보다 큰 경우거든요. 그럼 이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가?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자,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도 우리 수직선상에 아까는 A가 B보다 작은 쪽에 왼쪽에 오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A가 B보다 큰 쪽에 오는 겁니다. 좌표가 여기 X1, X2가 되는 거죠. 뭐 이쯤에 이제 X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요. AB를이죠. AB, 선분 AB를 이겁니다. 그럼 A가 처음에 오고 B가 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AB를 M 대 N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럼 여기가 M이 되고 여기 N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M, 여기가 N이 되는 거.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좌표는 바뀔 수 있지만 이 B 값은요. A, B를 하면 M 대 N이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에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아까처럼 M 대 N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유지해 줘야 돼요. A, B를니까 여기가 M, 여기가 N이다. 이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처럼요, 동일한 방법대로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BP라고 할게요. BP 대 PA가 N 대 M이 되는 거예요. N 대 M. 자, BP는 뭐예요, 여러분들? X에서 X2 뺀 거죠. 자, PA는 뭡니까? X1에서 X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이 이렇게 곱한 것 같다. 자, 써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요. nx1-nx는 자, 이렇게 곱하면요. mx-mx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요. mx2 더하기 nx1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는 넘기면서 x를 묶어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자, 그럼 비교해 보세요. 이거와 같은 결과죠. 그죠? 같은 결과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x1이 x2보다 클 때도요.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공식으로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A, B 순서 중요하죠. 요 M은 바꾸면 안 되고요. 자, X1, X2 위에다가 M 대 N을 적으시고요. 실제 계산할 때는 요걸 이쪽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해준다는 거죠. 내분점을 구할 때. 항상 M 더하기 N분의로 시작하는 거는 동일하고 분자에 들어가는 식이 이렇게 MX 더하기 NX1이 된다. 자, 이렇게 구조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B를 말할 때는 여기서는 밝힌 건 아니죠. 뭘 밝힌 게 아니에요. X1과 X2의 대소. 어느 게 큰 건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A, B를 M 대 N으로 나눌 때 내분하는 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그 내분하는 점의 위치는 이거다. 그 다음에 M과 N이 만약에 같다면 동일한 비율로 나눈다면 이건 뭘까요? 중점이겠죠. 그죠? 중점이 되는 겁니다. 뭐 1대1로 내분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M의 좌표는요, 2분의 X 더하기 X1 더하기 X2. 그러니까 두 좌표를 다시 2로 나누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비율로 나눈다. 그건 1대1로 내분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2.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일단 수직선상에 만약에 이 내분점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면요. 이게 표시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요. 근데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거리의 비가 2대1인데 이거는 거리를 가늠하면요.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기 거리가 4죠. 거리가 2잖아요. 4대2는 뭐예요?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의 위치를 2라는 거를 그냥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2인 게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한다. 자, 두 좌표를 순서대로 적으시고요. 2대1. 바뀌면 안 되면 1대1로 적으시면 안 되고 2는 이쪽에 1은 이쪽에 곱해서 더하세요. 2, 4, 8.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나누기 뭐예요? M 더하기 N.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과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 정확히 구하는 방법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정확한 이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1번은 그냥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일일이 우리가 칸칸이 나눠서 거리 2대 3이 되는 그 거리의 비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두 좌표를 적으시고요. 이 좌표 위에 b 값을 적으세요. 2대 3.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곱한 다음에 더하세요. 2, 6, 12 더하기 3, 4, 12. 더하니까 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m 더하기 n분의 5분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더해서 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0이 되겠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점의 좌표, 중점을 구하는 겁니다. 중점. 아까 얘기했죠. 2개 더해서 1로 나누면 돼요. 2개 더해서. 2개 더해서.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중점의 좌표다. 자, 얼마입니까? 1 나오죠? 1이 정답입니다. 공식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자,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배경 설명을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수평을 이루려면 거리가 멀 때는, 그죠? 거리가 멀 때는 무게가 좀 가벼워야 되겠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게 좀 더 무거워야 돼요. 뭐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무게중심의 원리. 자, 그러면 이 P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건데, 좌표가 116 나와 있어요. 근데 무게가 지금 2g, 3g이거든요. 여기가 2g, 여기가 3g이에요. 그러면 거리의 비는 반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3대 2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게중심 원리죠. 여기 써놨습니다. 배경 설명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3대 2로 내분한 점의 위치를 찾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좌표를 적으시고 3대 2 내분할 때 이 B값을 위에다 적으세요. 좌표 위에다 그대로 순서 유지시키시고, 자, 3은 이쪽에 2는 이쪽에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6, 18 더하기 1은 2 나누기 뭘로 나눈다? 이 B값을 더하는 거죠. 이거예요. 자, 5분의 20이니까 간단히 얼마예요? 그렇죠? 4가 나옵니다. 4. 정답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자, 우리가 내분을 배웠다면 이제 뭐가 있냐면 외분점이 있어요. 외분점. 그러니까 이 외자는 바깥 외자인데요. 그러니까 나누는 점이 바깥에 있다. 선분 A, B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다 해서 외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내분점은 안에서 나눈다 해서 내분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A, B를 기준으로 외분점이 바깥에 있죠. 그렇죠?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외분점이라고 하는데, 외분점은 이 나누는 B값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B의 오른쪽이 오느냐, A의 왼쪽이 오느냐 달라집니다. 이 크기에 따라.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우가 좀 많아져요. M이 크냐, M이 크느냐, N이 크느냐, 또 X1이 X2보다 작냐, X1이 X2보다 크냐, 그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네.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추가로 3가지가 이거 말고도 3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건 숙제로 좀 남겨둘 거예요. 과제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X1이 X2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죠. 위치가. 그리고 M이 N보다 크다니까 이게 이 외분점의 좌표가 반드시 B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두 좌표보다 큰 쪽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거리의 B가 이제 M 대 N인데 M이 더 크니까요. N보다. 물론 M이 N보다 작다면 이쪽에 와야 됩니다. 요 그림처럼. 요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다루는 과정은 없습니다. 요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 이제 B 값을 구하는 것이죠. 일단은 요 비례식을 보면 AQ 대 QB 있잖아요. AQ는 길이가 뭐예요?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뺀 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QB, BQ, X에서 X2를 빼야죠. 그죠? 당연히 큰 쪽에서 작은 쪽의 좌표를 빼야 됩니다.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리의 비가 뭐예요? M 대 N이죠. M 대 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이렇게 곱한 것과 같다. 자,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곱하면요. mx 마이너스 mx2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nx 마이너스 nx1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요 놈을 이쪽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그래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mx 마이너스 nx가 되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서 mx2 마이너스 nx1이 됩니다. 자, 요거는 x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죠?
자, 묶어냈다고 보고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가로하고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x는 m-n분의 mx2-nx1.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처음 배운 내분점 공식과 구조가 비슷하죠. 가운데 부호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분점은요, 공식이 어떻게 됐죠? 똑같은 비율로 나눌 때 이 p의 좌표가 x일 때 m 더하기 n분의 mx 더하기 nx1이 됐죠. 근데 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분점 공식만 정확히 외워도 외분점은 그대로 따라온다.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꿔라. 그 얘기죠. 그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교재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냥 동일한 결과가 없는데, 이건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은, 이 그림은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A,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건데, M이 N보다 작기 때문에, A보다 작은 쪽에 위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X좌표 있죠? 요 X좌표가 두 좌표보다 작게 돼요, 반드시. M이 N보다 작을 때 B 값은, 그러니까 내분점의 경우에는 MN의 대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외분점은 여러분들 MN의 값에 따라, 크기에 따라 이게 외분점 위치가 바뀌어요.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따지는 거 복잡하니까 이 외분점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을 외워두는 게 편하죠. 정확한 위치를 알고 다닐 때.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요. 외분점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걸 따지기 어려운 학생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해결이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요 개념은 꼭 좀 이해하시고요. 이해했다면 이제 공식만 정확히 외워서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A, B 좌표 나와 있죠. A, B를 2대1로 외분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요 B 값을 위에다 적으시고 요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분점은 더해준 거였고 외분점은 빼주면 됩니다. 2, 4, 8.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쵸? 이거예요, 이거. 그거 뺀 거죠, 뺀 거. 마이너스.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 4, 8. 자, 요거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나누기 1. 10이 되네요. 10이죠, 10. 자, 여기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두 좌표보다 큰 쪽에 있죠. 왜 그렇다? m이 n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것과 비교해서 문제에서 한번 발해볼까요? 문제에서 한번은요, m이 n보다 작죠? 그럼 반드시 이쪽에 와요. q의 좌표가. 직접 구해보면 압니다. 자, 한번 구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이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걸 칸칸이 나눠서 거리의 거리를 직접 재서 3대 5가 되게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거리가 3대 5가 되게끔, 그죠? 3대 5가 되게끔 하는 요 좌표 Q를 찾는 거거든요. 3대 5가 되는 거. 그러니까 칸칸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식이 가장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B 값을 위에다 이렇게 적으시고, 자, 3은 이쪽에, 5는 이쪽에 곱한 다음에 서로 빼라. 빼는 겁니다. 외분점은. 마이너스. 3, 5, 1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죠, 이거. 나누기 3 빼기 5예요.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이거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분의 얼마입니까? 20이죠. 20.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자, 여기가 위치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러니까
두 좌표보다 작은 쪽에 왼쪽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일단 거리는 우리가 실제로 거리 구하면 이거 얼마예요? 9죠. 이건 거리 구하면 얼마입니까? 15죠. 그러니까 9 대 15가 3 대 5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검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었고요.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내분점과 외분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